안녕하세요. 차트에게 쭈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유후. 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그동안 좀 눈이 좀 안 보였어요. 좀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뭐 병원 가서 진료 좀 받고 그랬다가 좀 좋아지는 듯 싶더니 또 안 좋아졌다가, 몸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몸살이 아예 심하게 왔으면 뭐 약 먹고 누웠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먹으니까 컨디션도 안 좋고 좀 그런 상태였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예, 건강 항상 조심히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어 제가 요즘 카페도 제대로 잘 못 들어가고 지금 그런 상태였는데 카페에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분이 누구시냐면요, 빠밤. 네, 해선 미래 짱님이세요. 자, 이분은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해선 미래 짱님,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운둔 고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뭐 해선을 하신 지 한 2년 되셨다고 하시는데, 보조지표 같은 거 사용 안 하시고, 스스로 이제 뭔가 깨달음을 얻으신 거죠. 그래서 변곡, 바뀌는 걸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패턴을 이제 그림을 그리셨다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그 해선 미래장님이 카페에 이런 자료를 올려주셨길래, 제가 그럼 이 자료를 좀 사용을 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봐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예, 흔쾌히, 예, 승낙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해선 미래짱님께 감사의 말씀 올리고요. 자, 그럼 해선 미래짱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해볼까요? 보시면 상승 반전 패턴 이렇게 했어요. 상승 반전. 이 말씀은 이제 상승으로 반전이 됐다는 얘기겠죠? 상승으로 반전됐다는 얘기는 잘 생각해 보시면 하락을 하고 있다가 반전으로 상승을 했다, 뭐 이런 패턴들을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볼까요? 자, 그쵸? 말씀 드린 대로 하락을 하다가 상승으로 변곡한 패턴들이 이렇게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름의 어떤 이름들을 붙이셨죠. 짝꿍댕이, 그 다음에 역 헤드 앤 숄드, 뭐 들어본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3파동 지지선 후 오른쪽 어깨 위, 그 다음에 밥그릇 패턴, 강력하게 행보한 후 상승을 한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해선 미래장님하고 뭐 어떤 대화를 주고받은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료를 한번 써서 제가 나름의 분석을 해봐도 괜찮겠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허락을 해주셨단 말이죠. 자, 근데 저는 원래 뭐 이렇게 여기 보시면 뭐 지지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나름의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점 제가 뭐 말씀드린 게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해선 미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오늘은 참고만 하시고 조금 재미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선 1번 짝꿍댕이 패턴은 제가 볼 때 이게 뭐 지금 여기 보면 1번 뿐만 아니라 선들이 쭉 보이실 텐데 어떤 선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떤 부분에는 뭐 지지, 저항 이런 선들을 좀 그어 놓으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건 제가 지지 저항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안 드리긴 하잖아요. 저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고, 제가 맞다 또는 해선 미리장님 맞다 틀리다 누가 틀리다 뭐 이런 거는 없다로 다시 한번 누차 강조드립니다. 자, 아무튼 1번 짝꿍댕이 패턴은 이게 뭐 이제 저 같으면 이거를 먼저 전저점이다 이렇게 부르겠죠. 그 다음에 이게 어디부터 나온 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흔히 말씀드린들 알고 계시는 뭐 저항선 같아요. 원래 지지선, 저항선 예전에 저도 공부를 좀 해봤는데 지지선이니까 지지선을 밟고 올라가든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항선을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그쵸?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이게 저항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가다 못 올라가서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갔다가 돌파를 하게 되면 보통은 이게 만약에 강력한 저항선이라면
나중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을 때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그래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간다.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런 게 만약에 강력한 저항선이다 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파를 하고 난다면은 이 선이 다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저는 저항선이다 지지선이다라는 말은 사실은 제가 영상에서는 많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사용을 하지도 않거니와. 근데 아무튼 이런 개념으로 짝꿍댕이 패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쪽보다는 한쪽이 좀 더 올라간, 그쵸? 근데 제가 이제까지 보여드렸던 것들은 사실은 1번 또는 2번 역 헤드 앤 숄더, 헤드가 머리고 숄더 이게 이제 어깨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있고 어깨가 있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어디에서도 제가 이거 잠깐 파동 공부하면서 잠깐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번 2번 넌 크게 구분을 두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이제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상승 패턴, 상승으로 전환하는 이런 그림들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패턴이 저는 같다라고 보는 거죠. 거의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선 미래장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세분화를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초창기 때 공부를 하면서는 이렇게 세분화를 하기도 했고, 보통은 제가 또 이렇게도 그리죠. 그래서 이렇게 갱신하고 올라가는 게 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죠. 전저점을 돌파하는 경우에는 올라간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아무튼 저는 1번하고 2번을 좀 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차트를 보셔야죠. 자, 해외 선물입니다. 해외 선물. 자, 얘는 잠깐 제가 내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해외 선물인데 골드 차트예요. 보시죠. 골드. 우리가 해외 선물은 60분 봉으로 보죠. 이 봉 하나가 1시간짜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짝꿍댕이 역 헤드 앤 숄드라는 걸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나온 모양 역 헤드 앤 숄더 모양이겠죠. 역 헤드 앤 숄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 또 좀 속해져 있냐면 소파동을 만들고 올렸다가 급하게 내렸다 다시 여기서 지지받는 모양을 보이죠. 예. 여기서 살짝 지지받지 않았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저도 참 얘기 전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게 지지를 받다 저항을 받다 이런 게 굉장히 좀 힘들다고 느껴지는 게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 만약에 5일선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21선을 지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선이 이렇게 됐다가 가면서 이제 정배열로 바뀌겠죠. 그렇죠? 이렇게 갈 텐데, 그래서 이런 선들에 과연 캔들이 이렇게 안착이 돼 있는 게 맞는 것이냐, 이렇게 21선을 돌파를 하고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선을 딱 이쁘게만 걸쳐야 되는 게 맞는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이게 되게 애매모호해요. 되게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지저항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애매한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대충 이런 것들은 맞다라고 치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제가 왜 지지저항을 또 선택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을 거 아닙니까? 그쵸? 제가 선은 이제 빼틀 그렸지만, 선을 긋는데, 어디는 닿고, 어디는 안 닿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안 닿을 수도 있고, 닿을 수도 있고, 그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에, 또 여기를 건너가니까, 여기를 돌파했으니까, 앞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고, 이런 얘기를, 저도 이런 식의 추세선 매매법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고민한 적도 있었는데, 이 추세선 매매법이 너무 제각각이에요. 지멋대로예요. 물론 이거 나름의 어떤 기준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그거를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돌파한 지점에 어딘가에는 지지를 받아야 된다 또는 저항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말씀을 좀 하시는데,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만든 시나리오 매매법이라든지 파동 매매법도 정답은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늘상 말씀드리지만 확률에 어떤 기반한 매매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률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 여기에서는 돌파를 했고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 이런 모습으로 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면 지지를 하거나 저항을 받거나에 대한 기준이 과연 이 꼬리를 할 거냐, 아니면은 몸통
지금 양봉은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종가로 그쵸, 종가로 할 거냐, 시가가 기준일 거냐, 또는 아랫꼬리가 기준일 거냐, 이런 게 너무 제각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저항에 관련된 건 저는 아무튼 근데 뭐 해선 미래장님은 이렇게 바라보신다고 한다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예전에는 저도 구분했어요. 뭐 짝꿍댕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패턴들도 구분을 했고, 구분하는 게 좋은지 구분하지 않는 게 좋은지 나중에 가니까 별로 큰 의미가 없더라라는 걸 그냥 깨달았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짝꿍댕이 헤드앤 숄더 패턴은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파동으로 해서 전저점을 만들고 돌파하고 이렇게 나오는 애들 가장 이쁘죠. 그래서 이렇게 전고점을 충분히 돌파하면 이런 데서 청산하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 패턴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1번 패턴은 뭐 지지받고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고, 얘는 사실은 1번, 2번이 짬뽕이었는데 아까 그 차트가 돌파를 해서 역헤드의 숄더의 모양을 만들고 올라가더라. 근데 이 선은 뭐를 의미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3파동 지지선 후 오른쪽 어깨 위라고 적어주셨어요. 3파동 지지선 후. 이 얘기겠죠? 뭐,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3파동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 생기고 나서 뭔가 지지를 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하더라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이 선은 뭐를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전에 어떤 저항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만 들 뿐이고 이건 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거에 관련된 차트도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뭐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재미를만 봐주시고. 그래서 아까 그 선이 제 생각에는 지지나 아까 저항 뭐 이런 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선이 이 전고점을 좀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정확히 얘기하면 또 전저점을 한번 돌파를 했죠. 그리고 실질적인 전저점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 모습들 요렇게 놀고 있으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런 거겠죠. 물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게 꼭 3파동 지지선으로 오른쪽 어깨로 상승하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이게 뭐 전고점을 돌파할지 아닐지 아직은 몰라요. 여기서 뭔가 파동을 만들고서 오른 척에다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건 몰라요. 모르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랑 이제 생각이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니죠. 좀 오래되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해외선물 크루드 오일 60분봉이에요. 해외선물은 기본이 60분봉 차트죠. 죄송합니다. 말이 샜죠. 어쨌든 이런 진정한 전저점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하락을 하려고 시도를 두 차례 세 차례 하게 되면 상승 조정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거 있죠. 더군다나 이게 지금 굉장히 이쁜 파동들은 아니에요. 뭔가 지금 이런 파동들이 또 하락을 좀 더 하기 위한 그런 파동인데 내리지 못하죠. 자꾸 여기서도 내려야 되고, 그렇지 못했으면 여기서 내려야 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놓친 상황이에요. 굳이 말하면 5번까지 놓쳤으니까 일단은 강하게 먼저 상승을 조정을 줄 필요가 있었던, 그 다음에 하락을 주던 상승을 하던 뭔가 흐름을 만들고 다시 올리던 내리던 이래야 되는 건데, 흐름상 전저점 돌파하고 이런 그림을 만들면은 상승 조정을 좀 더 많이 줄 가능성이 높죠. 그런 상황에서 올리게 되면 충분히 상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보합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그림이에요. 이후에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3파동 지지선이다. 그러니까 정말 지지를 딱 그림처럼 하고 갈 만한 것들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이거를 아마 이제 저도 이제 개념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도 하고 해선 미래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저기는 그림이 딱 저대로다 라고만 딱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그림들은 뭐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좀 됐고,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자, 밥그릇 패턴 강력하게 횡보 상승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밥그릇 패턴이 우리나라 밥그릇은 공깃밥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강력 횡보했다라는 의미가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신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강력 횡보라는 말 뜻 자체가 긴 시간을 두고 횡보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는
강력 행보라는 게 분이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혼조세. 이게 상승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막 급한 파동들이 연달아 좀 나온 상황을 강력 행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지 않을까?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짬뽕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상승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양 자체가 밥그릇 모양처럼 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자, 그럼 차트를 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해외 선물 골드. 예, 골드입니다. 60분봉. 그럼 과연 밥그릇 패턴이 어느 부분에 나온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으니까. 맞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상승을 계속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하는 척 했다가 또 내려오고 하는 척 했다가 자꾸 내려오고 해서 자꾸 이제 뭐 전저점을 돌파하고 막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갑자기 급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급락. 그러면 보통의 이런 식의 흐름은요. 어떠냐면 갑자기 급락을 하잖아요. 약간 줬다가 빠지고 또 약간 줬다가 빠지고 약간 줬다가 빠지고 이게 일단 거의 기본식으로 돼야 돼요. 약간 줬다 빠지고 약간 줬다 빠지고 조정 줬다 빠지고 그래서 정말 빠질 거면 갑자기 급등하는 거 척했다가 다시 또 빠지고 이러면 이제 뭐 좀 많이 가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애들이 이제 이렇게 작은 캔들군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얘는 지금 어떠냐면 쭉 빠졌다가 가고 오케이 좋았어요. 뭐 약간의 지저분한 이런 손도 괜찮아요. 그러면 빠졌어야 돼요. 빠졌거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 올라와야 돼요. 여기에서 올라와도 괜찮아요. 그래도 결국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시간을 좀 끌게 되죠. 끌게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요. 조정을. 그래서 이 조정을 줬던 자리까지 거의 다 가고 한번 빠지는 척 했다가 훅 튀는데 이거는 왜 튀었냐 몰라요. 저도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되게 좀 많지는 않죠. 튈 거면 여기서 튀던가 이래 좀 더 자연스럽게 하락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데 확 튀니까 여기 이제 막 이것만 보고 뭐 개미들이 막 따라 올라가면 오케이 해서 훅 떨어지는.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않은데 어쨌든 이제 다 내리죠. 다 내리고 사실은 이쁜 부분이 하락할 때 이쁜 부분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기가 이게 조금 더 정상적으로 하락 내려갔다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더 내릴 거면 여지없이 작은 캔들군으로 움직이고 이게 가장 이제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쁜 그림이죠. 근데 여기서 먼저 이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으니까 상승 조정을 줘서 개미들을 현혹시켰다가 또 떨어지다가 급등을 하게 되면 이때 개미들이 붙는다라는 거죠. 조심해야 되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단편적으로나마 이게 물론 며칠에 걸쳐서 이뤄진 일이겠지만 밥그릇 패턴이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밥그릇 패턴. 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주식 차트를 보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게 또 있더라고요. 얘는 이제 작은 밥그릇 패턴이라고 하면 와 얘는 큰 밥그릇 패턴이 아닐까 싶네요. 얘는 보시면 주식 차트입니다. HMM. 주식 차트는 기본이 주봉이죠. 주봉인데, 와, 얘 장난 아니죠? 작은 캔들로 쭉 가요, 계속. 물론, 이때 당시에 이걸 키우면 아주 이렇게 작지는 않을 거예요. 뭐 약간의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무튼 이런 애들이 쭉 가다가 이게 도대체 주봉이니까 거의 뭐 2016년도 말 하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4년 한 반 만에 이제 갑자기 이렇게 딱 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막 미친 듯이 막 급등을 하고 있죠. 이게 올해까지 5월 10일 거까지 보여지는 이제 차트인데 아무튼 이거는 누가 봐도 밥그릇이라고 인정할 만하죠. 주식에서도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죠. 많지는 않을 거예요. 주식보다는 뭐 해외 선물이나 FX 맞은 거라서 아까처럼 이렇게 작은 애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주식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이런 패턴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FX 맞은 거래나 해외 선물에 비하면. 자, 이런 것들이 있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애들은 어디서 매수하면 될까요? 사실 이걸 보는 이런 시점에서 모르잖아. 이게 얼마나 확 될지. 물론 막 여기서 매수해서 모르겠어. 장투가 정답이래 해서 계속 버티다 매수 쭉 많이 해서 하면 더 좋은데 그러면 이제 많이 뭐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여기서 매수 들어간 거는 계속 매수해서 평단가가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늦어도 이런 데서 눈치를 챘어야 돼요. 그랬어야 되고
정말 모른다고 치면 여기서는 매수를 했어야 돼요. 별로 재미는 못 보고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뭐 35,000원짜리가 뭐 45,000원이 넘어갔으면 많이 번 거긴 한데, 많이 번 거긴 한데, 이런 데서 계속 추가 매수 쭉 해가서 또 추가 매수하고 뭐 이런 거 오케이 하고 이거 보자마자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사실 이 차트는 힘들었겠죠. 그나저나 이거 뭐야 이거 마음고생 엄청 했겠네 그죠. 몇 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년 6년을 어디서 진입했느냐에 따라 얘기는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마음고생은 최소한 5, 6년 했겠다 싶은 그런 차트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5번 6번 7번 8번이에요 5번 6번 7번 8번인데 자 5번 같은 경우 지지선 이탈로 재돌파한 다음에 상승했다. 뭐 이제 이게 지지선이겠죠. 재돌파를 하고 다시 한 번에 올라간다. 이건 모르겠어요. 한 번에 올라가는 게 맞는 건지. 뭐 이런 차트는 5번, 6번, 7번, 8번 저는 다 봤어요. 다 봐서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물론 여기에서 이만큼 내려갔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지지선을 돌파를 하고 이탈을 한 다음에도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쌍바닥형 지지선 이탈로 재돌파 이렇게 됐죠. 쌍바닥형. 쌍바닥은 뭘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걸 모르겠어요. 어떤 쌍바닥을 말씀하시는 건지를 잘 모르겠고 6번은 어쨌든 지금 이전에 파동에 있는 전저점을 이렇게 그리신 건지 이건지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가 돌파를 하고 다시 올라가서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다시 이전의 지지선을 돌파를 해서 이때는 이제 저항선이 되고 여기를 돌파할 시점은 저항선이 돼서 다시 그의 지지가 돼서 올라간다 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이 선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얘는 5번부터 먼저 볼게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지 저항 그 다음 다시 지지가 되겠죠. 그 말씀인 것 같아요. 5번 먼저 보면요. 자 그럼 지지받고 저항받고에 관련된 그림이 과연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차트는 주식 차트고요. 화신입니다. 주봉이고요. 그래서 지지선 이탈로 재돌파 상승.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바라봤냐면 요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게 이제 좀 지지를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전저점 만들고 이만큼 내려온 다음에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상황인데 그쵸? 그럼 아까 그 지지선 이탈로 재돌파한 다음에 상승한다. 그 그림하고 똑같죠? 그림 자체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파동매매법이다. 파동매매법. 매수편이죠? 파동매매법 매수편.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이거 좀 설명해 드린 거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좀 더 좋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였잖아요. 돌파를 하고 나오는 게 좀 더 상승하기 좋다. 그러면은 이 중파동을 만든 이 고가에까지는 간다. 이런 거죠. 그럼 여기서 정산하면 딱 좋죠. 그럼 매수는 어디서 하느냐? 두 번째가 생기는 소파동의 양봉. 큰 양봉이어야 된다. 힘 있는 양봉이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런 애들이 힘 있는 양봉이죠. 또는 이런 애들. 아래 꼬리는 거의 없지만 위 꼬리가 조금 있는 이런 애들 위주로 보이면 그냥 매수한다. 물론 이런 양봉도 괜찮아요. 어떤 거? 윗꼬리는 별로 없는데 아래꼬리가 긴 양봉, 그쵸? 아래꼬리 긴 양봉, 이런 양봉에서 매수하면 된다라고 파동매매법을 매수편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매수를 하느냐? 전저점을 돌파를 하고 여기서 매수하면 되겠죠. 파동을 만드는 현전 양봉, 여기서 매수, 늦어도 이런 데서 매수, 이렇게 하시면 최소한 이런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에서 매도하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지선 이탈로 재돌파 상승은 제가 말씀드린 개념하고도 좀 비슷하지 않나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전저점을 돌파하는 파동매매법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내려도 상관없어요. 한 방에. 그러니까 약간 좀 큰 중파동으로 와도 상관은 없어요.
이것도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저 여기에다가 링크 띄워 놓을게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6번은 쌍바닥형 지지선 이터로 재돌파. 쌍바닥이 아마 이거를 말씀하시나? 쌍바닥형인데 그런 얘기 같아요. 쌍바닥형 지지선을 돌파하고 재돌파한다. 이 말씀이겠죠? 자, 그래서 차트 보시면요. 쌍바닥형이 그러면 제가 뭐를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걸 말씀하실까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이거이지 않나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는 FX 마진 거래 파호입니다. 파운드 호주. FX 마진 거래는 60분 봉으로 보죠. 파호. 그래서 쌍바닥형이고요. 지지선 이타로 재돌파. 쌍바닥형은 뭐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는데 그림상은 이거라고 제가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쌍바닥이죠. 쌍바닥형 그다음에 지지선 저는 이제 이걸로 볼게요. 돌파를 하고 그죠? 지지선을 지지 못하고 돌파를 한 상태에서 올라간다. 뭐 요런 얘기의 말씀이시지 않을까 이런 얘기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정고점 여기 뭐 이렇게 되겠죠. 얘는 사실은 이제 제가 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승을 하다 사실 상승 자체가 되게 좀 지저분해요. 뭐 하락 조정도 뭐 정확히라기보단 뭐 정상적으로 좋고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는 것도 뭐 좀 이상하죠. 아무튼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끄는 자리에서 조정을 줬어요. 여기는 좀 많이 준 편이고 준 상태에서 파동을 만들고 올리려다 못 올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 파동이 중요하긴 하죠. 이 파동 중요해서 사실은 여기서 올렸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꼬리로만 돌파를 했거나 많이 돌파를 안 했고 근처에 왔거나 이랬으면 일단 재하락을 해야 돼요. 재하락을 해서 상승을 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꼬리로만 돌파하거나 근처에 왔을 때 재하락 한다는 건 이렇게까지 깊게 내려온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보통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상승을 하다가 꼬리로만 돌파하게 되면 재하락을 하는 척 했다가도 재상승을 한다. 뭐 이런 하락 조정을 주도로 재상승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디인가에 상승을 할 때 재하락을 하는 게 뭐 여기까지 내려오고 여기까지 내려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약간만 주고 올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약간만. 그럼 만약에 이만큼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상승을 하다가 제가 저 그림을 좀 잘못 그려서 꼬리로만 돌파하는 경우 살짝만 하락 조정 주고 재상승을 해야 돼요. 이거라는 거죠. 이거. 근데 얘처럼 이렇게 깊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보합이 봐야 돼요. 여기서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막 이렇게 너무 깊게까지 들어갔으니까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하면 이런 정고점을 여기에 사실 정고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재하락을 해요. 이거는 뭐 거의 90% 이상 재하락을 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하락 조정을 살짝 주더라도 재상승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하락 조정을 살짝 준다라는 말은 한 이만큼 정도 왔다가 올렸어야 돼요. 못 올리니까 많이 빠지는 거예요. 못 올리니까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매수해서 가만히 있지 않다 보니까 다시 막 올리고 이렇게 해서 보합이 와야지 사실은.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급등을 했다? 그러면 정고점 돌파하면 많이 빠져야 돼요. 많이 빠질 가능성이 90%예요. 90% 이상입니다. 근데 많이 안 빠지면 또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이 매수세가 미친 거예요. 많이 빠져야 되는 걸 매수세도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물량을 막 엄청나게, 그럼 이제 뭐 한동안 급등을 좀 많이 할 수는 있겠죠. FX 마진 거래 이런 차트 만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상당히. 물론 이제 FX 마진 거래뿐만 아니라 뭐 해외선물도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차트가 그렇죠. 상당히 위험한데 특히 이제 FX 마진 거래나 해외선물은 계좌가 못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주식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만나면 뭐 준이가 말할 때 하락 좀 주면 이만큼 주니까 내가 여기서 매수를 준비를 해야지. 뭔가 나와라. 그러면 내가 뭔가 살짝만 파동 생기면 매수 준비를 해야지라고 생각 매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빠지더라. 건들면 안 돼요, 얘는. 물론 좀 약삭 빠르면 뭐 짧게 매도 쳐가지고 먹고 나오고 왜 얼마큼 빠질지 모르니까 매도만 살짝 치고 먹고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건 선수의 영역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좀 실력이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좀 빠지고 어쭈 이거 봐라 더 빠지지 않고 올라오네 오케이 약간 좀 더 먹어야지 매수 쳐야지 이러고 또 청산하고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이제 좀 즐겨 했죠. 뭐 수익이 뭐 단기간에 좀 많이 나기도 하고 적게 나기도 하고 뭐 이런 어쨌든 수익이 났단 말이죠. 근데 굉장히 피곤해요. 마음고생도 많이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하지 마시고요. 이런 차트들도 있더라. 쌍바닥형 지지선 이타로 재돌파.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7번입니다.
3단 저점 하락 후 저점 돌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개념이 좀 달라서 그런데 3단 저점 하락 후 이거겠죠? 이렇게 하락했고 이렇게 하락했고 3번 정도 하락한 다음에 그것들을 저점 돌파 한 다음에 올라가더라 라는 말씀이겠죠. 예. 이거는 뭐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죠. 깨고 그러면 상승을 한다. 뭐 그런 의미하고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건 뭐 많이 보신 차트니까 뭐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의미지 않을까요? 한 번 깨고, 2번 깨고. 모르겠어요. 이건 아마 그 해선 미리 짱님하고 생각이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경우 이제 저점 하락한 다음에 상승을 한다라는 말씀인데, 이제 여기서 보면 전저점을 돌파를 했죠. 얘는 상승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면. 왜냐면 소파동으로도 상승을 안 그래도 주는 자리이고 전저점도 돌파한 자리에서 이러고 놀고 있더라 그러면은 손절 따먹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연히 상승 주종을 줄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요. 안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 급등하는 것처럼 보여도 일단은 정상이다. 어느 정도 급등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다시 하락 조정을 주는 것도 정상인데 이거 다음에 이후의 흐름이 그렇게 이쁘진 않죠. 이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FX 맞은 거래 다렌 60분 봉 차트였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8번은 전파동의 저점을 지속 돌파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사실은 7번이나 뭐 좀 내용은 달라요. 내용은 다른데 이거는 뭐 약간 급하게 올라왔다가 파동만을 올리고 이건데 얘는 밥그릇 패턴은 아니지만 약간 V자 반등형 모양이라 보시면 됩니다. V자 반등형인데 내려오는 모습이 저점을 계속 돌파를 하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모양을 만들어서 다시 이 저점을 돌파한 애들이 계속 돌파를 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저점을 돌파한 부분을 뭐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는 건데 이게 유형이 또 은근히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죠. 8번 유형 같은 경우는. 자, 그럼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FX 마진거래 차트고요. 달엔 달러 엔화 60분 봉이고 전파동의 저점을 지속 돌파한다. 뭐라고 해야 되죠? 뭐 그림을 아주 이쁘게 그린 것처럼 그린 건 아니에요. 미래선 짱님이 그린 것처럼 이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V자로 해서 올라가더라. 보통 이제 이거에 반대도 있긴 한데 보통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런 소파동을 내려오게 되면 여기는 다행히도 이게 이런 소파동 치고는 큰 캔들로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질 수는 있긴 한데 이게 만약에 작은 캔들로 내려온다고 치면 많이 하락해요. 물론 지금 여기에서도 고점 대비 엄청 많이 하락은 했어요.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엄청 많이 하락은 했는데 더 하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 조정을 주더라도 더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여기서 구성되고 있는 애들이 보통은 지금 다 소파동이면서도 큰 캔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이제 뭐 작은 캔들이긴 하지만 큰 캔들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약간 V자로 바로 좀 올라와도 좀 이상하지 않은 차트다라는 거죠.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죠. 푹 떨어지고 다시 올리고 뭐 지금 그렇죠? 이런 것도 은근히 나오니까 좀 잘 봐두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상승 추세의 지속형 패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승을 계속 쭉 하는데 이 상승을 좀 더 이어간다 뭐 이런 말씀이겠죠. 저는 사실은 9번 그 다음에 또 10번 11번 다 같은 걸로 봅니다. 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상승을 하다가 고점들, 전고점들이 이런 파동을 자꾸 만들고, 이거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저점들이 높인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뭐, 제가 차트를 설명할 때 이런 말은 안 쓰기는 하는데, 수렴한다라고 하죠. 수렴. 수렴. 수렴을 하게 되면 조정을 주더라도 상승한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이거는
우상승으로 수렴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락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쵸? 네, 저점은 거의 뭐 같은 가격대인데 고점들이 좀 낮아지는 경우 돌파를 하게 되면 상승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고점과 저점들이 거의 같은 가격일 때 이제 상승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그림이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9번, 10번, 11번은 뭐 큰 의미 없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만약에 이제 9번이나 10번처럼 움직인다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올라가기 직전에 어떤 모습들을 보이죠. 올라가기 직전에 약간 뭐 조짐? 이게 보통 이제 뭐 이런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미 얘들을 뭐 벗어나요. 여기도 크게 벗어나요. 어떻게 할지 모를 정도로 크게 벗어난 다음에 올라가죠.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뭔가 추세선이겠죠. 추세선을 이렇게 건들고 가다가도 조금 건들면 그냥 건들고 갔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많이 벗어나죠. 많이 벗어난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애들은.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맞는 거죠.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네? 아닌가? 그럼 추세선을 다시 그어야 되나?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뭐 이게 추세선도 특별한 어떤 큰 기준이 없다 보니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할 만한 건 좀 아니지 않나. 아무튼 저는 이걸 다 통틀어도 봅니다. 어쨌든 상승을 하다가 옆으로 기근에 작은 캔들군들이 나오면 하락 조정을 주더라도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게 이럴 것이냐, 이럴 것이냐 차이는 있는 거죠. 지금 말씀을 이렇게 세 번 하셨는데 같은 거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요? 자, 아무튼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다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차트는 뭐냐면 해외선물 쿠퍼 60분 봉이고요. 상승 페넌트 패턴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상승을 쭉 하다가 그쵸? 하다가 뭐 이런 거 요런 요 정도 되겠죠. 이러고 이 정도 만들면 재상승할 가능성이 없다. 뭐 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패턴이기도 하고 지금 이 해산물 쿠퍼 지금 이 흐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기 뭐죠? 교과서적인 차트의 흐름이에요. 이런 거 잘 봐두세요.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묻지마 매수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데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아직 더 올라갈지 어쩔지 모르니까 이런 고점을 건들고 살짝 내려오거나 이러면 이런 힘 좋은 상승 캔들 같은 거 나온다. 일단 매수해요. 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상승 반전 패턴에 관련된 것들은 다 보셨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두 개로 나눠질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또 볼까요?